지방의회 의원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좀 더 힘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각 지역의 교단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동성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킬까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호남 지역은 요새 많이 이렇게 설득도 하고 하는데 수도권 뭐 서울이라든지 경기 또 충청도 또 영남은 상대적으로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울 또 경기 충청도 이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교단협의회와 관계를 더 가져서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어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가졌습니다. 사실 저 호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보다도 수도권에서는 몇백 표, 뭐 몇천 표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실은 교단 차원에서 접근하면 더 쉽게 설득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어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여기에 언론 대책이 들어있는데 CBS가 기독교 그겁니다. 분명히 CBS는 우리 교리에 하나님 말씀에도 반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거 이미 뭐 넘어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저 CBS를 우리가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동성애 반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뭐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말을 맺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을 잘하면은 CBS가 나서서 언론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반동성애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사분들이 있습니다. 각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분들을 설득을 하고 또 그래서 차후에 또 거기에서 선출되는 임원들이 반동성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반동성애 운동이 이만큼 왔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분도 과거에 아까 제가 만났던 그 언론사에 간부로 있었던 그분도 반동성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언뜻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말을 하는데 차별금지라고 할 때에 그거 말이 조금 막힌다는 겁니다. 워낙 그 말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말씀을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아니 이것은 차별을 하는 법이다. 여러분 저도 그때 우리 차바 거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간략히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차별금지법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재정상 필요한 조치 이건 결국에는 지원입니다.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이것은 굉장히 요새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중심주의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 중심주의로 완전히 가 있는 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내가
아니, 차별을 받았다. 이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 중에는 뭐냐면은요, 모욕적 환경이다 주장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인 그 환경을 조성만 하면은 이 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얘기하면 이거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한다, 뭐 피해 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곧바로 차별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즉 주관적으로 내가 차별받았다는 식의 주장만 하면은 곧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상대방이 그런 사실이 없다든지 또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정말로 입증 책임을 이렇게 바꿔놓는 이 소송, 법률가들은 이 한마디 하면은 쉽게 알아듣는 건데, 입증 책임 전환이 소송에서는 이 승패소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거를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도 고의과 실을 오히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라고,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나 이런 소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 법은 거꾸로 해놨습니다.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뀌어지면은 사실은 소송 승패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어느 의미에서는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특권을 주는, 특혜를 주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뭐 차별금지라고 해서 마치 평등을 주장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헌법 제11조를 들고 나오는데 천부당 만부당 말씀, 오히려 이런 역차별을 하고 이러려고 하면은 법률에 의해서, 개별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들어오야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법입니다. 제가 중앙일보 퍼스펙티브에 실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그거를 맨 처음에 원고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중앙일보에 보내줬더니 여러 논설위원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얘기 중에서 확 와닿는 것이 이 차별 관련해서 이제 입사 얘기를 제가 꺼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 아까 이제 국적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과 동성애자 또는 이제 우리 순수한 대한민국 뭐 동성애자도 아니고 또 대한민국 국민인 일반 시민이 같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입사하려고 할 때, 우리 사실 이제 특별히 뭐 무슨 이제 공기업 성격이 강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탈락되면 탈락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툴 방법이 별로 없어요. 탈락시켰는데 그거를 어느 의미에서 그 회사에서 알아서 탈락시키기 때문에 다툴 방법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뭐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아주 소수 그런 집단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뭐 다툴 방법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기업, 뭐 몇백 명, 수십 명 되는 기업에서 어떤 사람이 지원해 왔을 때 이 사람 탈락시키면은 다툴 방법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소수자가 지원을 했다. 그 사람을 탈락시키면은 이 사람은 나 성소수자였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탈락시켰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입증 책임을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성소수자가이기 때문에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탈락시켰다. 그러면은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귀찮아서라도 비슷한 사람이면은 성소수자를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대를 받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난 척 하느라고 또 나는 좀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다. 나는 성소수자를 보호한다. 소수자를 우대한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성소수자를 채택하게 돼 있어요. 채용을 할 때.
그런 것들은 어느 의미에서는 학교 입학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같이 있는 회사원들 상호간에 있어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승진 문제가 있어요. 왜 나 탈락시켰느냐? 다른 사람들은 별로 다툴 방법이 없는데 이 소수자라고 하는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툴 방법이라는 엄청난 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요새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옆에서 성소수자라고 누가 주장을 하면은 옆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응집력을 가지고서 떠들어댑니다. 모 회사가 성소수자를 차별했다. 막 와서 떠들으면은 그거 감당해낸 회사가 있겠습니까?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법이 이 법입니다, 사실.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거 정말 당신들 회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한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어제 만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수자 보호라는 이제 이분도 굉장히 반대하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 전에 그 얘기를 할게요. 아까 국적도 똑같은 겁니다. 국적은 원칙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우리 보통 국민들은 다툴 방법이 없는데 외국인을 만약에 그 회사에서 탈락시킨다. 그럼 외국인은 아까 그런 툴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다툴 수 있는 하나의 툴이 생기고 승진에 있어서도 똑같아서 어느 의미에서는 외국인에 비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는 법입니다. 또 아까 그 간부 얘기 그분은 그때 말을 자기가 좀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수자 보호라고 할 때 소수자 보호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소위 말하는 소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혐오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비판을 할 수 있죠. 또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비판할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만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성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동성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 그로 인해 가지고서 앞으로 질병을 앓게 될 많은 우리 국민들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애틋한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숨길 수 있느냐. 사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저는 사실 뭐라고 할까요? 조금만 아파도 굉장히 저는 그 다른 분들은 잘 참으시는데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그 학문 성교 같은 걸 많이 하면은 그 거기 학문이 헐어가지고서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우리 얘기하는 뭐 연예인 같은 사람, 방송인 같은 사람들이 이런 동성애로 인해서 고통받는데 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측은하고 그렇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두고 볼 수 있냐. 그런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결코 이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이것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불쌍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이런 불쌍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의 의무이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 사람들 불쌍하고 애틋하다. 그런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혹시 미워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거니까요. 우리가 정말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 말이 맞는 얘기다 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이런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역차별을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은 성소수자 보호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호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불쌍하고 우리가 배려할 것은 배려해주자. 그러나 그것이 확산돼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폐악을 끼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차별금지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제한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최 교수님, 우리 헌법학계의 대가이신 분이 여기 계셔서 제가 이 앞에서 강의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여하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인격 발현과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이 차별금지법은 이런 표현의 자유를 정말로 광범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법이 바로 이 표현의 자유죠. 차별금지법. 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에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은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아주 엄격한 조건 하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또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또 이 개인적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만은 오늘은 내가 남성이라고 생각했다가 내일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보호돼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그렇게 가변적인 이유로 해가지고서 차별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를 또 제약하게 돼 있어요.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표현의 자유에는 해서는 안 될 것이 소위 말하는 관점 차별과 관점에 의한 그 규제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관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동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은 오케이, 반면에 반대하는 것은 노 하는 이런 관점 차별이나 관점 규제, 이거에 따라서 지금 차별금지법에서는 규제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이행관계금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 그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법을 통해 가지고서 제재가 가능한데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자유경쟁 속에서 우수한 그 의견이 경쟁 속에서 이기고 그 이긴 의견이 합리성을 가지고서 우리 사회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나 다른 독재체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우월적인 사회가 되고 더 발전할 수 있고 결국 그래가지고서 우리 사회가 더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고요. 지금 그만 돼야 되니까 네, 이제 그걸 끝나겠습니다. 먹으면 네, 그래서 여하튼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정말 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상의 자유에 사상도 차별금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이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북한의 주체 사상도 함부로 비판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바뀌고,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는 어떤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동성애 반대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법에서는 남자와 여자 이외의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젠더라는 개념으로 이런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반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면 곧바로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 방송, 유튜브 이런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많은 경우에 요새는 유튜브로 나가고 또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도 실질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어떻게 되죠?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동성애 좋은 얘기만 들어야 돼요.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는 이제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 교리가 마치 이상한 교리인 것처럼, 그야말로 파타고니아의 그 외딴 섬에서 외치는 그런 이상한 교리가 되어버리고 기독교는 점점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동성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동성애 차별금지 등에 의해서 서구의 교회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 그런데 서구는 어떤 사회입니까? 문화 뿌리 자체가 기독교적인 문화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시간이 있어서 고전들을 좀 많이 읽어봤어요. 고전은 사실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거, 그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고 이 사람들 얘기할 때 보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거기 예화를 가지고서 이분들이 그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서구 사회는 정말 기독교 문명에 기초한, 성경에 기초한 사회였거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회가 동성애 등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서구 사회같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국민은 뭐 크리스찬이 어떤 분들이 20%라고 하지만 그보다 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동성애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정말 초토화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성하셔서 주위에 우선 많은 분들을 설득해 나가시고, 이것이 또 하나만 더 마지막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윤리적으로 더러 얘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들 잘 아시지만은 당신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오고 당신 사위가 그 여자가 오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너무 우리 질서가, 우리 이 윤리 도덕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하튼 이거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도 관계되고, 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정신, 그리고 건강한 체력을 위해서라도 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